네, 정치부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논란이 아주 거센데요. 야당에서 외교 라인 전면 개편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 늦게 도착을 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네, 일단 이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조차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일정에서 캐나다와의 관계를 격상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번 순방의 핵심 이벤트였던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요. 한미 정상은 48초 회동에 그쳤고요. 네. 대통령실이 정상회담에 흔쾌히 합의했다던 이 사전 설명했었던 한일 정상은 약 30여 분간의 약식 회담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다 이에 대한 이 대통령실의 해명과 대응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이번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순방 이후에도 당분간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이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이 순방 기간 도중에 나온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지난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는데요. 일각에선 해외 순방이 도리어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장 이달 말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서 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하루 방문이긴 하지만 현재 한미 간 현안이 쌓여 있는 데다가 4년 6개월여 만에 미국 부통령 방문이라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네. 또 11월에는 아세안과 에이펙 그리고 G20 정상회의도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논란이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큰 외교적 행사를 줄줄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대통령의 그 비속어 관련한 표현을 두고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야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걸 두고도 국회에서는 또 한동안 공방이 거세게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실의 해명을 정리하면 결국 이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비속어를 썼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네. 당연히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외교라인 경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정감사까지 맞물리면서 한동안 여야 간 대치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